최근 출산을 한 산모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. 그런데 도우미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. 오자마자 이전 집 애기 엄마는 말을 안 들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좀 불쾌했지만 도우미의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이라서 보조를 맞추려고 했다는 산모. 하지만 도우미가 온 뒤에 육아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. 결국 산모는 도우미에게 협박 문자까지 받았습니다.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예, 일단 이게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일단 산모 측의 주장을 토대로 저희가 내용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뭐 일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모 측의 주장이 아마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산모가 올린 글에 따르면 해당 산모는 출산 후 조리원에 가지 않고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. 출산 10일차에 도우미 한 명이 찾아왔는데요. 오자마자 이전 집 엄마는 참 말을 안 들었다면서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산모는 좀 불쾌했지만 웃어 넘겼다는데요. 이후에 이 산모와 도우미는 육아 방식을 두고도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막 그 아이를 초산한 엄마, 산모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온 산후 도우미. 하하, 둘 사이에 무슨 갈등이 벌어질 게 있죠? 일단 아이들은 뭐 신생 같은 경우 뭐 분유를 먹고 좀 있으면 또 울잖아요, 배고파서. 한 2시간 지나니까 아이가 우니까 또 분유를 더 이제 아이 엄마는 먹이려고 하니까 안 돼. 3시간 정도 텀은 둬야 된다.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울게 놔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분유를 먹으면 아이들은 졸려서 자려고 하죠. 예. 그거 낮에 자면 안 돼요. 낮에 더 놀리고 밤에 그래야 잠을 자. 이러면서 아이를 안 재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도우미가 온 이후에 산모의 주장으로는 애가 밤잠도 설치고 또 분유 먹으면서 경기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힘들어했지만 어쨌건 그래도 뭐 육아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첫 사흘 동안은 이제 도우미의 육아 방식의 보조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주말이 왔어요. 예. 주말에 이제 산모 혼자 도우미 없이 아이를 보니까 2시간 만에 아이가 울어서 분유를 또 줬습니다. 그리고 낮잠도 재웠어요. 그랬더니 애가 밤에도 잘 자고 그 전에 경기 부리고 분유 토하고 그래도 토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도우미가 다시 와서 애가 이렇게 잘 자더라. 오늘 잘 있더라. 그러니까 일단은 사흘 동안 제 방식에 맞춰보고 그 후에 다시 조율하자 이렇게 산모가 제안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도우미는 안 돼요. 분유량 늘리면 안 되고 낮에 놀아야 밤에 잔다. 이러면서 산모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도우미의 지침대로 해봤더니 아이가 별로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. 그래서 도우미가 없는 주말 동안에 이 산모가 자기 방식대로 했더니 아이가 너무 편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우미는 안 돼. 안 내 돼. 방식대로 해. 내 방식대로 해. 이렇게 된 거죠. 자, 양 변호사님, 여기서 더 나갔죠, 근데. 네, 그렇죠. 이제 근데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니까 낮잠을 애가 분명 분유 먹고 졸려하니까 재웠답니다. 재웠더니 도우미가 들어와서는 이 기저귀 갈아야 한다면서 자는 애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기저귀를 가니까 애는 또 계속 놀라서 계속 울죠.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또 낮에 한번 재웠더니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한다, 설거지를 한다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또 아이가 잘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겁니다. 근데 이게 아이 산후 도우미 분들의 도움을 가장 크게 산모들이 받는 게 예. 밤에 자는 거예요. 산모가 밤에 잘 수 있게끔 아이가 밤에도 중간중간에 깨워서 하니까 산후 도우미 분들이 힘들지만 그거를 도와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산후 도우미 분은 본인도 밤에 주무시고 싶었던 거죠. 애를 밤에 재워야 되니까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채팅창에 저는 솔직히 뭐 잘 모릅니다. 이 어떤 산후 도우미 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고 좀 아시면 좀 내용 좀 올려주세요. 자, 그런데 지금까지만 딱 내용을 들었어도 교수님, 이 산후 도우미 분이 약간 좀 선을 넘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도우미는 뭐죠? 옆에서 도우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사실 그 육아 방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육아 방식 결정에 있어서의 주체는 바로 엄마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.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결혼하시고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키울 때 시어머니가 와서 야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
앞에서는 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약간 좀 심적인 저항감을 가졌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육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다른 여성 간에 있어서의 아주 그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,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아이 양육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. 그런데 더욱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도우미인데 도우미가 아니라 본인이 완전히 그 집에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아마 이 산모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갔을 텐데 이 산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산모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? 네, 아기가 토하고 우는데도 이제 본인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도우미가 여태 다른 엄마들은 내 말 잘 따라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처음 본다.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키울 거면 어떤 도우미가 와도 못 맞출 테니까 혼자 길러라.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산모는 화가 나서 도우미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까지 올렸는데요. 그 뒤에 도우미의 문자를 받습니다. 도우미분의 문자를 받았다. 그러니까 산모분이 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딱 올렸는데 그걸 보고서 도우미분이 문자를 보냈다. 자,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밤길 조심해라. 아니, 그러니까 산후도우미분이 그 글이 올라간 걸 보고 이 산모한테 야, 너 밤길 조심해라고 한 거예요? 글이 올라갔고 업체에 이제 사정을 해서 이 변경을 했잖아요, 도우미를. 그러니까 그거에 아마 앙심을 좀 푼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럼 이런 내가 이렇게 보낸 문자도 한번 올려봐라. 그리고 밤길도 조심해라. 그러니까 밤길 조심해라라고 썼다가 오타가 난 모양이에요. 예. 그러니까 해라다, 밤길 조심해라. 이렇게 또 오타도 정정해가면서 겁을 준 건데 마지막에 저 그래요. 울면서 전화하든가 반말로 또 지금 아이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업체에 또 항의를 하니까 업체 측에서 그런 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. 사과 드리려고 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해서 또 한다는 말이 사과는 하지 않고 서운했다면서요? 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 어머니 쪽 주장입니다. 자, 일단 이 내용이 이 산모의 주장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다 보니까 이 도우미분의 어떤 입장, 뭐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또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저희가 100%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 밤길 조심해라고는 안 하잖아요. 밤길 조심해라라는 건 밤에 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 이런 걸 이렇게 포함하잖아요. 예. 내가 공격을 해서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은 거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장만 띄어서 제가 협박이 된다는 데다 단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해를 끼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아, 저는 근데 이런 이 산후도우미 분들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세요.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극히 일부일 겁니다. 그리고 또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자기 손주처럼 열심히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교수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? 저는 처음에 밤길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뭐 조폭 관련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그 산후도우미라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다면 글쎄요,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사고나 행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제가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뭐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것이 좌절됐을 때는 만약에 그 밤길 조심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좀 폭력적으로 이렇게 그 발전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되니까 사과하지 않고 서운했다면서요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얼버무리고 아주 사태의 수습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대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태가 또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라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뭐 훈련이 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
예, 정부에서는 이제 산모에게 개별 업체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혹은 지원금만을 지원할 뿐이지 파견 업체나 산후도우미를 따로 뭐 감독하거나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해요. 자, 백 변호사님, 뭐가 네. 됐든 사과를 받은 거죠? 근데 아까 서운했다면서요. 요 정도에는 이거는 사실 그냥 어떻게 이 사건을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산모가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. 아니 협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냐? 나 이 여성 고소하겠습니다. 아이고야.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문자가 왔습니다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라는 게 이 산모의 주장인데요. 근데 산모는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업체에 이 도움의 재취업 금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그 금지 공문이 도달했다고 합니다. 다만 이 도움의 신상은 밝히지 않는다고 하네요. 예. 이제 뭐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극히 일부의 그런 사례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.